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인문 네 번째 지문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문은요, 어렵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지문입니다.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점들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살짝 난이도가 있는 지문입니다. 일단 오늘 읽으실 지문, 공부해 볼 지문을 주제 먼저 살펴보면요, 인과 논변과 인과적 오류라고 해가지고 뭔가 인과, 원인과 결과에 대한 공부를, 그러한 주제를 가진 글감이다 라고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공부하기 전에 먼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지난번에 인문 3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것이 견해 주장, 이 견해 주장이랑 함께 개별적인 사례가 글감에 나오면은 중요한 정보로서 여러분께서 읽어주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글감은 아주 전형적인 글감입니다. 이렇게 글감에서 이렇게 사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놓으면은 이것에 대한 사례가 이렇게 적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쭉쭉쭉 적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지문을 읽을 때 여기 있는 사례가 이 앞에서 말한 견해주장의 어떤 부분과 관련이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잘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 글감을 읽어주셔야 합니다. 그쵸? 견해주장을 잘 파악하고 사례랑. 그리고 또 문제를 풀 때도 보기 문제가 주어지면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보기가 있습니다. 보기 문제에다가 이 보기에도 어떤 특정한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이때 여기 보기에 적힌 사례가 또 글감의 어떤 부분이랑 연결되어 있는지도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수월하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문제만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것이 아니라 지문에 있는 어떤 부분과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셔야지 독해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요, 보기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지만 생각을 합니다. 보기를 보고서 이 보기에 따라 지문과 보기를 읽고서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것,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있다고 생각해 보면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러니까 독서 방법을 공부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막 독서를 할 시절에는 그냥 제 생각대로 보기를 읽고 골랐습니다. 그러나 이 수능 국어 문제는 지문 속에서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기가 분명히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 보기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 아니면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있는 내용이랑 보기에 있는 내용이랑 같거나 대조 대비가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기를, 이 지문을 근거로 이해를 하면은 글을 더 잘 읽을 수 있고 답지를 고를 때 답이 더 수월하게 골라집니다. 그렇게 골라야 합니다. 저희 주관대로 답을 고르면은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희 주관이 개입하면은 올바르지 않은 답을 답이라고 생각하고 고르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항상 지문과 비교하면서 읽는 과정을 여러분께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지문을 이렇게 딱 봐주시면요, 오늘 지문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 지문은 전형적으로 견해주장과 사례가 잘 버무려져 있는 글감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이해할 때 개념
사례가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그 위에 있는 개념과 매칭을 시키면서 읽어주셔야지 이해가 잘 되고 문제도 잘 푸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오늘 초반이 서두가 길었는데요. 한번 예측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하기 하겠습니다. 오늘은 5문제가 있네요. 일단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측하기를 통해서 읽으면서 풀 문제나 정보, 알아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풀어야 할 문제를 찾아를 보면요. 1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 불일치 문제. 일치, 불일치 문제는 읽으면서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가 읽으면서 풀어야 할 문제. 그 다음에 2번, 윗글의 기억 니은과 관련하여 보기에 가나를 이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가지고 윗글의 기억 니은과 관련해서 윗글의 기억 니은 이것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하고 보기에 가나를 이해한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지문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보기를 이해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A부터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또 A부터 C까지도 여러분께서 봐주셔야 할 정보입니다. A부터 C까지 또 여러분께서 알아주셔야 할 정보고, 그 다음에 윗글의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가에 들어갈 내용은 알맞은 것은, 그래서 뭐 A 이 부분도 그래서 잘 읽어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AC에 해당하는 예를 보통 AC도 여기 주어졌죠. 근데 이거 기억 니은이라고 보지 말고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기억이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 개념,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 개념, 이게 기억이고, 니은은 충분 조건으로서의 원인 개념, 충분 조건으로서의 원인 개념, 기억 니은이겠고, 이 둘은 대비에는 짝입니다. 대비에는 짝. 그리고 A부터 C까지 알아보면 여기서 혼동, 무지, 혼동 이런 것들은 그냥 읽으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쵸. 5번 같은 경우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사례를 잘 파악해야 된다. 이 글감에 있는 사례랑 글감에 있는 사례를 개념 그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랑 서로 비교하면서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서 얘네들도 파악을 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이렇게 다 알아봤고요. 지문 독해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잘 하겠습니다. 인과적 주장은 일상생활이나 과학적 탐구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한다. 인과적 주장이라는 것이 중요 단어처럼 보입니다. 주제가 인과적 어쩌고저쩌고니까 인과적 주장이라고 해서 인과적 주장은 흔하게 사용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무엇 때문에 나 무엇으로 인하여 따위가 인과적 주장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말들이다. 예컨대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갑자기 작동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알아보고 싶어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인과적 주장을 사용한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인과적 주장을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하나를 자세히 보면은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 두 개가 어떤 것은 원인이고 어떤 것은 결과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인과적 주장을 사용하는 겁니다. 인과 주장이라는 것은 도미노가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누가 밀어서 도미노가 넘어졌네? 누가 밀었네? 라고 하는 것이 인과적 주장이라고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문단에서는 인과적 주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볍게 언급이 되는데 1번 문제 읽으면서 풀어야 할 문제인데 따로 확인할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2문단 인과적 주장이 사용되는 논변을 인과논변이라 한다. 여기서 이 인과논변 이 개념이 나와 있죠. 인과적 주장을 사용하는 논변, 말하기를 인과논변이라고 하고 인과논변을 이해할 때 핵심적인 원인 개념은 우리의 관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단일하게 말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인과논변을 말할 때 원인과 결과가 있겠죠. 근데 이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관심,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우리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원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자 라고 글감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x가 y의 원인이다. x가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여기 x로 인해서 y가 생겨났다. 이거 여러분께서 배우셨을 텐데요. 이거는 뭐 명제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수학 시간에 배우셨을 것입니다. not y는 x 배우 명제. 이명제가 참이면 이명제도 참입니다. 이거 그냥 개념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내용이 뒤에 바로 나오네요. 여기서 먼저 x가 y의 원인이다. x로 인해서 y가 생겨났다. 라는 것은 x가 일어나지 않으면 y도 일어나지 않았다. 라는 필요 조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이런 겁니다. 이 경우가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여기서 x가 일어나지 않으면 y도 일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y가 x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x가 y의 원인이다. x가 일어났는데 그 원인이 y가 일어났는데 그 원인이 x다. 이 말은 이거나 이거는 아까 이거고 이거는 이겁니다. 이거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x가 y의 원이다 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을 어떻게 할까요? 밑에 사례가 있네요. 사례를 파악하겠습니다. x가 y의 원인이다 라는 것은 x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y도 일어나지 않았겠다라는 필요 조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로만은 개념을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 밑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 예시를 잘 파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뇌염 모기에 물려 뇌염에 걸린 사람은 뇌염 모기에게 물리지 않았다면 뇌염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므로 뇌염 모기가 뇌염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런 내용이죠.
여기서 뇌연모기한테 물렸습니다. 뇌연모기한테 물려가지고 뇌염이 발병한 거죠. 근데 여기 사례를 보면은 이게 걸린 건데 이거는 바로 아까 말했던 x가 y의 원이다. x가 y의 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밑에 나와 있는 게 x가 일어나지 않으면 y도 일어나지 않았다 라는 것은 뇌연모기한테 물리지 아니하면은 뇌염이 발병하지 않는 거다. 성립이 되겠죠. 모기한테 물려서 뇌염이 발병한 건데 모기한테 안 물렸으면 뇌염이 발병 안 하겠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내용과 밑에 있는 사례를 서로 비교해보면서 서로 매칭해보면서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x가 y의 원인이다. 뇌연모기가 뇌염 발병의 원인이다. 라는 것은 뇌연모기한테 물리지 않았으면 뇌염이 발병하지 않았겠네. 성립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가 나왔네요. 그러나는 이것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므로 이 부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계에 대한 어떤 기술 지문이나 인문 지문에서 주로 한계가 나왔는데 이 인문 지문에서 한계는 어렵게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산소가 없었다면 불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지만 산소가 불의 원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므로 일상적인 원인 개념과 사뭇 다르기도 하다. 이것은요 이렇게 봐주실 수 있겠죠. 산소가 있음 불이 남 이렇게 됐다고 보면요 산소 없으면 불이 안 남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봐주시면은 여기서 산소가 불의 원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므로 그쵸? 산소가 있는데 불이 났어. 그러면 산소가 없으면 불이 안 나겠지. 그럼 산소가 불의 원인인가? 아니죠. 산소라는 거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는 건데 뭐 어떠한 뭐 기름을 쏟았다든가 실수로 뭐 밸브를 잠그자 가연제가 있었다고 하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났다는 거를 우리가 이 산소 때문에 불이 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거랑 다른 경우죠. 이 경우는 뇌연모기한테 물렸으면 뇌염이 발병했어요. 그럼 반면에 뇌연모기가 물지 않았으면 발병 안 했겠죠. 이건 충분히 가능한 설정인데 얘는 산소가 있어서 불이 났어. 산소가 없으면 불이 안 나겠네. 그럼 산소가 원인이네. 근데 우리는 산소를 불의 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산소도 있을 것이고 뭐 가연성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 개념은 일종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잘 대응해서 읽어주셔야 하고 그런가 하면 다른 개념 설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x가 y의 원인이다. 라는 것은 아까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 개념은 x가 y의 원인이다 하면은 x로 인해서 y가 일어났다. 그러하면은 x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y도 일어나지 않겠네 라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은 x가 y의 원인이다 라고 하면은 x가 일어나면 항상 y도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를 의미하는 충분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거를 충분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사례가 나오는데 압력이 높아지면 항상 온도가 높아진다. x가 일어나면 항상 y도 일어난다.
x가 압력, y가 온도 증가 하면은 압력 증가는 온도 상승의 원인이다 라고 파악할 수 있죠. 위에 있는 개념과 대응해서 읽어주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생기게 하는데 관심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조건 대신 충분조건으로서의 원인 개념에 더 주목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필요조건 관련된 내용은 x가 y의 원인이면 not x면은 not y다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충분 조건은 x면 무조건 항상 y다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결과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 x면 y고 그럼 x가 아니면 얘가 안 일어나겠네. 안 일어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 바로 필요 조건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이게 있으면은 무조건 y가 된다. 그래서 앞쪽 x 쪽에 원인 쪽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 얘는 결과가 생기지 않을 때를 집중하게 된다 라고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만의 조건이 있어 그것이 어떤 사건의 발생에 충분 조건이 되는 경우는 드물므로 적절한 원인 개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나와 있군요. 드물므로 적절한 원인 개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 안 되지만 밑에 있는 거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산소도 필요하지만 불똥이 튀어야 하고 주위에 연소되는 재료도 있어야 하고 그것이 젖지 않아야 하는 필요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산소 있으면 무조건 화재 아니죠. 산소 말고도 온도, 물질, 습도, 건조한 상태 여러 가지 것들이 뭉쳐져서 화재라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한 가지를 가지고 y가 무조건 확정된다, 무조건 생긴다, 항상 생긴다 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라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줄. 그런데 원인이 결과에 대해서 필요 조건이라고도 충분 조건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밑에 사례로 원인을 확률 개념으로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그러한데 예컨대 흡연은 폐암의 필요 조건도 충분 조건도 아니지만 폐암에 안 걸리면 죄송합니다. 흡연을 하지 않으면 폐암이 안 걸리는 거 아니죠. 일단 흡연을 하면은 무조건 폐암이다. 아닙니다. 두 개 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 나온 것은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모두 아닌데 이 경우는 원인을 확률 개념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뒤에 있는 또 예시로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예컨대 흡연은 폐암의 필요 조건도 충분 조건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원인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보다는 있을 때 문제의
결과가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흡연한다고 해서 폐암 걸리는 거 아니야. 꼭 안 걸리는 거. 흡연 안 한다고 해서 폐암 안 걸리는 거 아니고, 흡연한다고 해서 무조건 폐암 걸리는 건 아니야. 근데 흡연을 함으로써 폐암의 발병 확률이 높아지잖아. 그래가지고 흡연을 폐암의 원인이라고 보자 라고 이렇게 사례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 개념을 이해할 때는 사례를 통해서 x가 y의 원인이다. 그러면은 x가 일어나지 않으면 y도 일어나지 않겠네. 이게 사례로 나와 있는데 뇌염목이 물려서 뇌염에 걸렸다. 그러면은 안 물렸으면 안 걸리겠네. 그러면 뇌염모기가 문 게 뇌염의 원인이 되겠네 라고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충분 조건으로서의 원인 개념은 압력이 높아지면 항상 온도가 높아지네. 그러면은 압력 상승이 온도 상승의 원인이겠네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충분 조건으로서의 원인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밑에 한편 인과응변이 논리적 오류를 범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를 인과 종류에 대해서 잘못 파악했을 때를 발생하는 오류를 인과적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위에서 보았듯이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중요한 두 가지 점에서는 일치하게 됩니다. 여기서 원인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두 가지 점은 일치한다라고 여기 글감에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첫째,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보통 반복적, 규칙적인 모습. 인과관계를 우리가 정의할 때 공통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반복과 규칙적인 움직임이 있어.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두 번째는 원인이 먼저 결과의 발생에 시간이 앞선다. 원인이 결과보다 앞선다. 던져서 맞추었다. 던진 게 먼저죠. 그리고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 많이 먹은 게 원인, 배부르다가 결과. 이것 때문에 얘가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것처럼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근데 또 이 첫 번째, 두 번째 인과적 오류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때 이 두 개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이거 해석이든 필요 조건과 관련된 해석이든 충분 조건과 관련된 해석이든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4쪽의 마지막 문단, 첫 번째 인과적 오류로 우연과 원인의 혼동이라는 거 이렇게 A로 아까 파악했죠?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우연과 원인의 혼동이 있다. 이것은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앞선다고 근거해서 그것을 원인으로 간주하는 오류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그냥 시간만 앞선 건데 그거를 원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례를 보겠습니다. 두 사건이 시간적인 선후관계에 있다고 해서 우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기 때문에 우연적으로 발생한 건데, 단지 우연적으로 먼저 앞에 발생한 건데 그것이 원인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시 나와 있죠. 흔히 미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이 대개는 이 오류에 속합니다. 예컨대 어떤 필요에 의해 조상의 묘를 이장하자마자 불운한 일이 생겼을 경우 그 원인을 묘이장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오류에 생각합니다. 묘를 이장한 것은 그냥 유교적인 흐름에 따라서 옮긴 건데 그 뒤에 불행한 일이 생긴 것은
어찌보면 관련이 없을 수도 있죠. 그냥 우연적으로 생긴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 조상님이 묘 이장했다고 화났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다. 라고 파악하는 것은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파악할 수 있고. 근데 이 경우는 뭘 생각하지 못한 것일까요? 바로 반복적인 규칙적인 양상을 띈다. 인과관계는 반복적인 규칙적인 것이 아니죠. 운에 의한 것은. 그러니까 뭐 이장했다고 계속 이장했다. 그러니까 조상님 묘들을 이장할 때마다 안 좋은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우연적으로 한번 발생한 건데 그걸 가지고 묘 이장이 안 좋은 일의 원인이다라고 파악하는 것은 잘못됐다. 오류다라고 여기 나와 있고요.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65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번째 인과적 오류는 공통 원인의 무시이다 라고 해가지고 원인이라 생각되는 사건과 결과라 생각되는 사건 사이에 일정한 규칙성이 있음이 실험과 관찰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 아까는 규칙성에 어긋나서 오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규칙성이 지켜졌습니다. 근데 왜 오류라고 하는지 한번 뒤에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잘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문장. 원인이라 생각되는 사건과 결과라 생각되는 사건 사이 일정한 규칙이 있음이 실험과 관찰에 의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그쵸? 이게 규칙성이 있으니 파악이 됐어요. 근데 어떤 것이 원인이고 결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컨대 홍역 바이러스는 붉은 반점과 고열을 동시에 유발합니다. 반점이 발생할 때 고열도 규칙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어느 쪽도 다른 쪽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홍역이 걸렸습니다. 홍역에 걸려서 붉은 반점과 고열이 있는 거지. 붉은 반점이 있어서 고열이 있는 게 아니고 고열이 있어서 붉은 반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개를 둘러싸고 있는 더욱더 큰 원인을 무시한 채 이 속에서만 지지고 볶고 하는 오류가 바로 공통 원인의 무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과적 오류는 원인과 결과의 혼동인데 이것은 인과관계의 방향을 잘못 판단해서 생긴다. 결과가 원인보다 앞설 수 없으면 자명한데 그쵸? 아까 시간 원인이 결과보다 더 앞선다 라고 나와 있는데 결과가 원인보다 더 앞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오류다 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한 개혁가는 착실하고 부지런한 농부는 모두 적어도 한두 마리의 젖소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개혁가는 게으른 농부들은 착실하고 부지런하게 만들기 위해서 젖소를 한 마리씩 주자고 건의하였다. 이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오류의 예가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를 하나 무서운 예를 들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간 거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 대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공부 못하는 애들 거기 보내놓고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어이없는 말이죠. 이렇게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생기는데 그 결과를 원인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젖소를 사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젖소가 있다고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소를 얻은 거죠. 게으른 사람한테 소를 줘봤자 관리하지 않을 거고 결국에는 있던 소도 없게 되겠습니다. 이런 거가 마찬가지라고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일치 불일치인데 필요조건을 막으면 앞으로 일어날 결과를 막을 수 있다. 필요조건. 아니면 아니다. 이 사건이 안 일어나면 결과도 안 일어난다. 그래서 사건을 안 일어나게 막았으면은 결과도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1번 맞는 것이고 2번 인과적 주장이 사용되어도 인과적 오류를 범한 인과논변이 아니다. 여기서 인과논변이 오류를 범했을 때 발생되는 오류를 인과논변이 논리적 오류를 범했을 때 발생되는 오류를 그래서 인과논변이 논리적 오류를 범했다 하더라도 인과적
그러니까 인과 논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어떤 결과를 산출해내는 원인에 주목한다면 충분 조건보다는 필요 조건을 찾으면 된다. 이거는 결과, 그 원인. 충분 조건이나 원인을 집중하겠죠. 주목해서 보겠죠. 충분 조건보다 필요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보다 충분 조건이다 라고 봐주실 수 있겠고, 4번. 충분 조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따른 결과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충분 조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무조건 성립됩니다. 5번.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에 해당하는 원인이 없는데 아까 흡연과 관련된 거죠. 결과가 생각되는 것이 일어났다면 인과관계는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 확률이 높게 설정되면, 그러니까 보통 흡연이라는 것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모두 아니지만 흡연을 함으로써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흡연을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번 문제 답 1번 해결했고, 2번 문제는 나중에 풀어볼게요. 3번 문제. A는 원인의 발생이 결과의 발생에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점에만 주목해 생기는 오류이다. 그쵸? 시간적으로 앞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자주 지속적으로 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1번 맞고, A는 2번. A는 두 사건이 인과관계가 되려면 반복적 규칙적 양상을 띄어야 합니다. 이걸 간과한 거죠. 맞고. 4번. B와 C는 원인의 발생이 결과의 발생에 시간적으로 앞선담을 간과해 생기는 오류이군. 그 65페이지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여기서 규칙적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쵸. 여기서 공통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원인이 있고, 그러니까 원인이 먼저 일어났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 결과만을 가지고 그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인 결과로 나누고 있는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B는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점을 간과한 거고, C는 역시 원인이 먼저 와야 되는데 결과를 먼저 온다고 생각했으므로 간과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4번 맞고, 그 다음에 5번. A, B, C에 해당하는 얘들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확률 등 어떤 개념으로 보아도 원인이 될 수 없다. 떡하니 이거 소개하는 처음에 인과적 오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답은 3번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4번. 윗글을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그래서 산소가 화재의 필요 조건이어도 불의 원인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그쵸? 한 개. 산소가 불을 일으킨다. 산소 없으면 불 안 일으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소가 원인일까? 우린 원인이라고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한 개 파악한 거고요.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하기 위한 하나만의 조건을 찾기도 어렵다면, 여기서 산소 있으면 무조건 불나. 아니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만 산소가 불이 나지. 그렇고, 이거 설명하고 있죠. 제가 방금 좀 말씀드린 거. 화재가 발생하기 위해 하나만의 조건을 찾기 어렵다면 산소 불똥 연소되는 재료 젖어있지 않은 모두를 화재의 발생 원인으로 간주하면 되겠네. 그렇다면 이것은 가에 나온 건데, 여기서 잘 살펴보시면요, 지문에서 근거 찾겠습니다. 여기 A의 가장 끝자락, 적절한 원인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 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산소도 필요하지만 불똥이 튀어야 하고, 불똥, 고기랑 같은 거죠. 주위에 연소되는 재료도 있어야 하고, 그것이 젖어있지 않아 있는 필요 조건들이 갖추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와, 이렇게 선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불똥, 연소되는 재료, 젖어있지 않음, 이것들은 여기 떡하니 필요 조건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3번이랑 1, 3, 5를 고를 수 있고, 1, 3, 5를 고를 수 있고, 근데 또 1번은 탈락되는 게 원인 하나하나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다각적으로 만들어져서 되기 때문에 1번 탈락. 그럼 3, 5번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보여주시면 뭐 발생의 원인으로 간주하면 되겠네. 그쵸?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네. 그럼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화재 안 발생하겠네. 그러면 얘는 충분적 필요 조건이네 하고 5번을 고르면 틀린 겁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요, 한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문단에서 2문단에서 그러나 산소가 없었다면 불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지만 산소가 불의 원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므로 일상적인 원인 개념과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소가 불의 원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므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 개념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쵸. 그러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료들이 불의 원인이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는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 개념과 어긋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에 3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고 그다음에 5번은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지은이는 세차를 할 때 비가 왔다는 것을 떠올리고 오늘 세차를 했으니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는 그냥 우연적으로 온 것뿐인데 이걸 가지고서 세차를 하니까 이것이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A겠죠. 2번 번개가 번쩍이고 난 다음에 천둥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고 번개가 천둥소리의 원인이라 생각한다. 이거는 운에 의한 건 아니고 과학적인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규칙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번개가 생긴다고 해서 천둥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가지 큰 원인, 방전 효과라는 원인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B에 해당하고요. 3번 말기암 환자, 암에 걸려서 정신적으로 불안한 거지. 정신적이 불안하다고 해서 말기암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C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1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2번 문제를 풀면은 관련해서 이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여기서 수분이 없었더라면 인간은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뭐뭐었다면 무엇 할 것이다.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 개념이죠. 근데 가는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 개념이고 나는 하면 항상 걸린다. 충분 조건으로서의 원인 개념입니다. 이거 잘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는 기억이 일상적인 원인 개념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아까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 개념 한 개 나타난 거 있죠. 그거 잘 봐주시면 여기서 산소 때문에 산소가 없었다면 불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은 이 필요 조건으로서의 원인 개념에 따르면 산소가 생겨서 불이 난다 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산소가 불의 원인이 아니지 않느냐. 이 산소만 한정 지을 수 없지 않느냐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보면은 수분이 없다면 인간은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하면은 수분이 있으면 인간은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수분이 있으면 인간이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이것에 딸려오는 것이 바로 수분이 없었다면 인간은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인데 수분이 있다고 해서 인간이 살아있다 꼭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것이죠. 1번이 옳은 것이고 그러니까 1번이 옳은 이유는 기억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가이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맞는 것이고 2번은 가가 거짓이라면 그러니까 가가 거짓이라면 기억의 관점은 수분이 사람의 살아있음의 원인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가의 관점에서 이것이 참이라면 수분 때문에 인간이 살아있다. 수분이 있으면 인간은 살아있다. 수분을 인간의 살아있음의 원인으로 보는데 이 가가 거짓이라면 반대겠죠. 보지 않는다. 그래서 2번 맞는 것이고 3번 나는 니은이 적절한 원인 개념이 아님을 보여주는 반대의 사람이다. 니은은
이것도 역시 한계를 그러니까 나가 니은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니은의 한계는 바로 여기서 이런 거죠. 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 산소가 있으면 무조건 불이 나? 아니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 여러 가지 재료가 있잖아. 여러 가지 재료들이 갖추어져야지 불이 나잖아. 한 군데 여기서 독감에 걸리면 항상 고열이 시달린다. 이거는 독감에 걸렸으니까 열이 나는 거지. 뭐 독감에 걸렸다 따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독감에 걸려서 열이 시달린 거지 뭐 여러 가지 다른 개념이 있는 게 아니죠. 병에 걸려서 아픈 거다. 이거는 마찬가지 이치인 거지. 뭐 불이 났다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병에 걸렸기 때문에 열이 난다는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3번이 오답이고 4번 나가 참이라고 해도 독감이 고열의 원인이라는 것에 기억 관점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기억의 관점이라는 것은 독감에 걸리지 않았다면 고열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과의 관점은 이거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게 아닌 거면 이렇게 되겠네 해가지고 이런 입장으로서 니은을 본 거면은, 그래서 독감에 걸리면 항상 고열에 시달리니까 독감에 안 걸리면 고열에 시달리지 않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거는 독감에 걸리면 그렇죠? 독감에 걸리면 고열에 시달린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봐주시면 독감에 안 걸린다고 고열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Q가 되겠고 P가 되겠죠. 얘가 P가 되고 Q가 되겠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독감이 안 걸리면은 고열이 생기지 않는다 라고 기억이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건데요. 그렇지가 않죠. 고열이 꼭 생기더라도, 독감이 안 걸리더라도 어떤 원인으로서 고열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 4번 역시 틀린 거. 5번 나는 거짓이라도 확률이 높다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쵸? 나가 거짓이더라도 이것이 꼭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조건이 아니더라도 확률적으로 높다면 흡연의 경우처럼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해설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4번이 조금 애매해서 해설지 읽어드리면, 질문단에 따르면 비가 발생할 때 원인이라 생각되는 사건과 결과라 생각되는 사건은 실은 모두 공통 원인의 결과이다. 따라서 두 사건은 모두 공통 사건, 죄송합니다. 2번에 4번. 나가 참이라 하더라도 독감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고열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독감에 걸리지 않으면, 그치, 아까. 아니면 아니다. 독감에 걸리지 않으면 고열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주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쵸. 이 나가 참이라고 하더라도 독감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서 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입장에서는 독감이 걸리지 않으면 고열이 안 생겨 라고 니은이 주장한 건데, 실제로는 다른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독감이 안 걸리면은 고열이 안 생겨. 근데 고열은 다른 원인으로 생길 수 있잖아. 독감이 다른 원인으로서, 이 경우는 독감 안 걸리면 고열 안 생긴다는 건데 다른 원인으로서 고열 생길 수 있잖아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좀 어려운 질문 50분간 같이 해봤습니다. 이 질문 어려운 질문이라고는 좀 어렵습니다.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공부해 주시고,
내일은 두 지문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개념이 나와 있으면 개념을 살짝 잘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보기랑도 잘 조합해보고 그럼으로써 문제를 여러분께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2번 문제 1, 3, 4 선지가 이 지문과 보기를 잘 지문에 있는 예시랑 보기에 있는 예시랑 예시끼리 잘 대입해서 풀는 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잘 글감 읽으면서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글감에서 역시 대응 대비되는 것도 있죠. 필요 조건이랑 충분 조건 서로 대비되는 짝이었죠. 이런 것도 잘 유념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